공급이 적어지니까 고환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률, 장기적인 그런 돈벌이가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스왑게임이 개인의 경우에는 스왑게임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이제 이게 있고, 이제 기업인 경우에는 뭐 수출 기업인 경우는 특히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여전히 달러로 보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달러 값이 높아지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달러 값을 이제 너무 이 고환율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달러 값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시켜보고자 하는 국민연금이라는 변수까지 이제 새로 등장했다. 이제 어떤 이런 점들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결국은 경제 성장의 문제다. 이게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혁신이라는 거죠.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AI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 뭐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것은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얼마나 여기에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이들이 여기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얼마나 벤처 기업이, 스타트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그런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회사가 쏟아져 나오느냐. 네, 한국형 실리콘밸리에서 얼마나 많은 AI 기업이 나오느냐 하는 게 결국 핵심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에 자원을 쏟아부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엊그저께 뉴스에 기사가 나온 이창용 총재가 주로 질문을 하고 최태원 회장이 주로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두 분의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론에 있어서 실물 경제에 있어서 뭐 아주 이 전문가 프로 중에 프로인 두 분의 대담은 대단히 그 유익하고 또 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점이 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결론은 정부가 1,400조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1,4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니까 약 2년치 예산이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나라 돈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굉장히 투자량이 크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배, 100배 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 거기의 자본의 회전 속도, 어떤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부의 어떤 역할이다. 이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 AI 분야에 투입이 되어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 뭐 달리 말하면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어떤 그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협업, 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그런 창조경제 혁신 사업, 어떤 그런 협업 사업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 하에 한 5년간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그 토론의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 말씀도 이 산업 분야, 이제 산업 실물이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예, 실물 분야에는 지금 AI에 투입된 자본이나 어떤 금융 자본이나 인적 자본, 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금융 부분, 뭐 주식시장 이런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코스피가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지금 장기 추세선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적인 어떤 추세선보다 더 이제 오버슈팅이 돼서 이게 과잉 어떤 금융시장의 과잉 그래서 이 버블이 꺼지는 것 아니냐 뭐 그게 진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버블이 꺼지는 그게 금융시장에서는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 실물 부분에는 여전히 그런 인적 물적 자본이 부족하고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죠. 역시 실물 또 금융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현장을 잘 아는 최태원 회장 다운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 그때그때 짧게 어느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 또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또 뭐 이런 것도 뭐 좀 뭐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이 미국 그리고 세계 시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세 명의 이 경제학 학자들도 역시 이 슈페트가 말한 창조적 학회 어떤 혁신 혁신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내생적 성장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거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걸 연구한 분들이죠. 네, 혁신 기업들이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메커니즘, 네, 그리고 실물 부분의 메커니즘, 또 나아가서는 어떤 정치 시장의 그런 실력과 메커니즘, 이제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의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예측컨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았는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국민의힘,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장관들 포함해서 그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분야의 연구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느냐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실력입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야가 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겠죠. 비슷합니다, 작년도. 그 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 시스템, 제도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난 한 70년간 대한민국이었다. 가장 거꾸로 발전이 안 된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데먼 에스머글루.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거꾸로 말하면 국가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은 주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 그리고 경제학상을 수여한 노르웨이 맞나요? 노르웨이인지 스웨덴인지 하여간 노벨상 위원회의 그 뜻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지금 또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다 또 조금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다 등등 정치인들 중에 또 현재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런 정치인들 중에 정말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철학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좀 갖고 있는 분, 최소한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 눈에는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은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들고, 그런데 그 뭐 4, 50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어떤 실력이고 또 현실적인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본의 아니게 중간에 끊겼지만 어쨌든 2회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예, 뉴스에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SK텔레콤 최태원 회장 간의 대담, 네, 결국은 AI의 기술 혁신,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결정한다. 참 여기서 이제 그간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특히 잠재 성장률을 보면 하나의 정권 5년이 지날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왔습니다. 지난 5개의 정권이 지나면서 25년 전에 5% 잠재 성장률이 지금은 거의 0%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도 역시 똑같이 잠재 성장률을 1% 떨어뜨리는 그런 5년을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1% 잠재 성장률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난 70년간 이루어온 그런 굉장히 빛나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그런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그런 말도 했군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적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